TOP7 이 김용빈의 고향 대구를 방문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방문은 서서히 소문으로 번져 팬들의 달력을 선점한 깜짝 일정이었다. 그러나 이날의 모든 시작은 깜짝이라는 가벼운 단어로 덮기엔 너무 정교했고 어딘가 비밀스러운 설계의 냄새가 났다. 소속사 공식 계정에는 단 한 줄 대구 그 노래가 시작된 곳으로만 올라왔고 시간과 장소는 라디오 생방송의 즉흥 멘트처럼 마지막 순간에야 흘러나왔다. 팬들은 비를 뚫고 모였고 상인들은 가게 샤시를 풀고 따끈한 어묵 국물을 나눴다. 누군가는 꽃다발을 들고 누군가는 손편지를 가슴에 꼭 안은 채 떨리는 손끝으로 워밍업처럼 함성을 삼켰다. 1. 노래로 시작된 방문 위 첫 장면. 차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김용빈이었다. 그는 모자를 벗으며 인파를 찢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오늘의 계획을 그만의 호흡으로 견인하겠다는 단호함이 있었다. 이어서 멤버들이 순서 없이 차에서 내렸고 모두가 서로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생방 카메라가 아닌 일상의 시선이 그들을 둘러싼 순간이었다. 여기는 제 첫 무대와 첫 불안이 나란히 걸어가던 골목입니다. 마이크도 없이 김용빈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멀리 전해졌다. 바람이 소리를 얇게 늘려서였을까? 아니면 듣는 이들의 마음이 이미 소리를 무대처럼 받쳐 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는 광장 끝 오래된 벽돌 건물 방향을 가리켰다. 거기엔 낡은 간판과 떨어져 나간 도색 그리고 새 주인의 굵은 자필로 붙은 임대문의 종이가 덜렁거렸다. 여기서 제가 처음으로 남 앞에서 노래를 불렀죠. 팬들 사이의 웅성임이 잠시 잦아든 찰나 멤버 중 한 명이 기타 케이스를 열었다. 검은 케이스의 안감이 젖은 공기 속에서 깊게 번들거렸다. 누군가는 이 장면을 우연로 믿고 싶겠지만 모든 연출은 숨길수록 또렷해지는 법이다. 기타의 첫 코드가 울리자 비는 더 천천히 떨어지는 듯했다. 그리고 누군가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돌아와요. 그때 그 골목으로 익숙한 트로트의 멜로디였지만 템포는 더 느리고 화성은 더 쓸쓸했다. 그들은 버스를 타고 굳이 여기까지 와서 왜 즉흥 버스킹처럼 노래를 시작했을까? 왜 그럴까요? 라는 의문은 사실 그들 자신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답이었다. 2. 멈춘 시간과 움직이는 마음. 노래가 중반으로 접어들 무렵 갑작스레 확 하는 소리와 함께 광장 서편 조명탑 하나가 꺼졌다. 환호가 놀람으로 바뀌었고 비상 전원이 들어오기까지의 짧은 암전이 광장을 스친다. 누구나 하나씩 움츠러든다. 고향에서의 뜻밖의 암전. 이건 불안이라는 오래된 친구의 방문이었다. 스태프들이 달려가 확인하는 사이 김용빈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괜찮아요. 이럴 때 더 잘 들리죠? 그는 마이크 대신 자신의 가슴을 톡톡 두드리듯 말했다. 바로 그 순간 TOP7 전원이 무대에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무반주 합창을 시작했다. 불빛 하나 없는 광장, 가볍게 내리는 비, 그리고 서로의 호흡만으로 쌓아올린 목소리. 화성은 놀라울 만큼 안정적이었고 음색의 결은 비가 닿을수록 더 선명해졌다. 팬들 사이에서는 울음이 번졌고 멀리서는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서 소리를 따라 아 하고 길게 내뱉었다. 그때 합창이 마지막 코드가 길게 풀리며 사라지는 순간 한 노모가 우산을 접고 앞으로 걸어 나왔다. 낡은 청재킷에 작은 브로치가 달린 눈동자가 유난히 맑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무대 끝이라 부를 만한 경계에 선 후 말했다. 그 애가 여기서 처음으로 트로트 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말렸지요. 공부도 해야 하고 노래로 밥 먹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너무 잘 아니까. 광장은 조용해졌다. 그녀는 김용빈을 바라보며 천천히 덧붙였다. 그런데 그 애가 부르던 노래는 슬픈데도 사람을 살리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말릴 수가 없었어. 그 순간 김용빈의 눈끝이 젖었다. 그는 마치 오랜 시간 품어온 대답을 마침내 듣는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 사이로 나직한 할머니 하는 목소리가 흘렀다. 많은 이들이 그가 왜 이곳을 노래로 시작된 곳이라 불렀는지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3. 숨겨진 봉투. 그리고 왜 그럴까요? 위 첫 탑. 합창이 끝나고 조명이 돌아오자 진행팀은 예정에 없던 사연 소개 순서를 열었다. 누군가가 쪽지를 건넸다. 빗방울 자국이 점점으로 스며든 흰 봉투. 김용빈이 그 봉투를 받아들고 봉투 측면의 빈틈으로 손가락을 밀어 넣어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단단했다. 비가 오면 어김없이 그 골목 가게 처마 밑으로 모였던 우리. 그때 당신이 불러준 노래로 하루를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그 노래가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병원으로 가야 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꼭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의 노래는 누군가의 오늘을 지켜줬다고. 석훈. 편지를 읽는 동안 광장의 공기는 묘하게 뜨거웠다. 팬덤의 환호나 쇼의 열기가 아닌 이상한 침묵의 온기였다. 김용빈은 편지를 접어 품에 넣으며 말했다. 오늘 우리가 대구에 온 이유는 이 노래를 다시 시작하려고요. 그때 우리가 서로를 살렸던 마음으로. 그의 말에 다른 멤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방문은 단순한 팬 서비스도 화제성 이벤트도 아니었다. 노래로 시작된 방문은 여전히 누군가의 오늘을 붙잡고 있는 그 노래들의 현장 검증이었다. 4. 골목으로, 시장으로, 대구의 심장으로 들어가다. TOP7은 공식 무대를 떠나 서문시장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상가마다 걸린 천막이 비를 부딪혔고 포장마차에서는 뜨거운 김이 쉼없이 올라왔다. TV에서 보던 상인의 감탄이 멈추기도 전에 멤버들은 각자 흩어져 작은 무대를 만들었다. 누군가는 입구에서 즉석으로 아코디언을 빌렸고 누군가는 오뎅 국물 종이컵을 마이크처럼 쥐고 노래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가판대 사이로 뛰어다니며 엄마, 저기 봐 하고 팔을 잡아당겼다. 예기치 못한 긴장감은 바로 그때 좁은 골목 끝에서 시작됐다. 갑작스레 들이닥친 소방구급차가 시장 입구에 멈추더니 몇 명의 대원이 빠르게 내려왔다. 군중이 본능적으로 갈라져 길을 냈다. 소식은 금세 퍼졌다. 어르신 한 분이 쓰러지셨대. 누군가가 소리쳤다. 그 순간 한 멤버가 노래를 멈추고 구급대의 손짓에 맞춰 사람들을 더 깊숙이 물렸다. 그 상황에서 김용빈은 조용히 말했다. 다 같이 길을 더 만들어드릴까요? 그는 팬들에게 눈빛으로만 부탁했고 사람들은 놀랍도록 빠르게 움직였다. 라바콘이 이동하고 포장마차의 작은 의자가 옮겨졌다. 길이 뚝 트였다. 구급대는 맥박을 재고 들것을 펼쳤다. 일의 속도는 물론 구급대의 몫이었지만 사람들이 만든 길이 없었더라면 그 속도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것이다. 구급차가 떠난 뒤 다시 도는 함성은 더 이상 공연을 보는 환호가 아니었다. 함께 살았다는 안도감의 박수였다. 그때 시장 스피커에 작은 잡음이 섞이며 안내방송이 흘렀다. 방금 상황은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예상치 못한 음악이 스피커를 타고 내려왔다. 대구의 오래된 방송국에서 기증받았다는 카세트 테이프에서 뽑아낸 듯한 거친 음질의 노래. 가수 이름도 공명도 알 수 없는 그러나 이상하게 오늘의 공기와 맞물리는 멜로디였다.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옛날에 이 골목 라디오에서 늘 나오던 그거 같아. 김용빈은 스피커를 잠시 올려다보더니 그 멜로디를 키를 맞춰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눈이 커졌다. 악보도 가사도 없는 노래를 그는 오늘의 목으로 다시 썼다. 그 몇 마디가 시장 위의 비를 잠시 멎게 한 듯했다. 수성못의 물결과 두 번째 회. 오후 그들은 수성못으로 자리를 옮겼다. 물가의 나무들이 비에 젖어 짙은 초록으로 빛났고 오리배가 잔잔한 파문을 남겼다. TOP7은 무대도 조명도 없이 둥그렇게 앉아 관객들과 거리를 좁혔다. 한 소녀가 망설이다 앞으로 나왔다. 손에는 작은 수화 카드가 몇 장. 그녀는 말을 아끼며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저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의 노래가 마음에 들어와요. 옆에 선 엄마가 울먹이며 통역을 도왔다. 소녀는 이어서 두 장의 카드를 더 들어 올렸다. 오늘
제 생일이에요. 함께 불러주실 수 있나요? 순간 TOP7도 팬들도 스태프도 모두 소녀의 리듬을 따랐다. 그들은 소녀가 가장 좋아한다는 후렴을 템포를 절반으로 낮춰 수화와 함께 불렀다. 소녀의 어깨가 떨렸고 엄마의 손이 소녀의 등을 감싸 안았다. 왜 이 방문이 노래로 시작되어야 했는가? 그 두 번째 답이 물결처럼 퍼졌다. 누군가의 세계에 다가가려면 먼저 우리의 속도를 낮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것. 빠른 비트로는 결코 들리지 않는 마음의 음표가 있다는 것. 노래가 끝나자 소녀는 작은 상자를 꺼내 김용빈에게 건넸다. 상자 안에는 조그만 은색 83타워 펜던트가 있었다. 대구에서 주고 싶었어요. 그녀의 입모양만으로도 충분히 들리는 말. 김용빈은 고개를 숙여 펜던트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목에 걸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우리가 배우는 날이네요. 6. 비밀 게릴라 무대. 그러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동성로의 네온 사인이 번지기 시작하자 도시의 맥박이 빨라졌다. 소속사는 마지막 깜짝 선물이라며 비밀 게릴라 무대를 예고했다. 사람들은 단서를 찾아 뛰어다녔다. 계단이 많은 곳이래. 빨간 조명이래. 온갖 추측이 댓글을 타고 솟구쳤다. 그리고 마침내 근대 골목의 한 계단 앞. 작은 스피커와 스탠드 마이크 한 대가 놓였다. TOP7 이 모습을 드러내자 함성은 도시의 천장에 닿을 듯했다. 첫 곡이 시작되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마이크가 꺼졌다. 스피커의 불도 꺼졌다. 스태프들이 당황한 얼굴로 케이블을 확인하는 사이 관객의 표정은 금세 불안과 아쉬움으로 물들었다. 또야? 누군가가 낮게 중얼거렸다. 낮의 암전이 대자비처럼 돌아온 순간 멤버들 중 한 명이 아예 스피커를 옆으로 밀어냈다. 우리가 그냥 하죠. 오늘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은 계단에 앉았다. 관객도 계단에 앉았다. 노래는 다시 무전기가 아닌 사람으로 흘렀다. 그때였다. 계단 저 끝 작은 남자아이 하나가 플루트를 꺼내 들었다. 악기 케이스엔 초등 합주단이라는 스티커가 삐딱하게 붙어 있었다. 아이는 숨을 고르고 멜로디의 첫 음을 또렷하게 찍었다. 음정은 살짝 흔들렸지만 용기는 완벽했다. TOP7이 보컬 위로 플루트가 얹히자 계단은 즉석 합주홀로 변했다. 그 모든 순간 전기 장비는 한 줄도 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진짜 비밀이 공개됐다. 무대가 끝난 뒤 김용빈은 조용히 입을 뗐다. 사실 오늘 전기 장비는 의도적으로 최소화했어요. 힘이 있어야 크게 울리는 날도 있지만 힘을 내려놓아야 더 멀리 가는 날도 있거든요. 대구에서 여러분 얼굴을 바로 보고 부르고 싶었어요.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의 세 번째 답이었다. 노래가 기술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공기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다.